기획행정위원회 황재은 의원은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과 사천공항 활성화 발전 전략에 가려진 지역 주민의 열악한 대중교통 현실을 지적하며 사천 진주 간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에 도지사의 관심과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석규 의원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이 지방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저해시키고 있다며 지역업체 참여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 예규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은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고 국권 상실의 위기를 벗어난 한산대첩이 58년째 축제로만 이어져 옴을 지적하며 한산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국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산대첩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한웅문 의원은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의 중소기업 상황을 지적하며 경상남도의 각종 사업 부분에 지역업체 낙찰 비율을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공시제를 제안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의원은 2018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고 경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큰 기여를 한 고성 청소년 수련원이 최근 경영상 위기를 맞이한 점을 지적하며 경남도의 이용료 현실화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상열 의원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불평등, 사회적 배제 등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체제라는 의견을 밝히며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우선적 방안인 공공구매 확대 추진을 경남도에 요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이병희 의원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품고 있는 경남도의 내수면 어업 발전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양수산국 내에 내수면 담당 조직 신설, 내수면 어업 업무를 연구할 전문 인력 확보와 민물고기 전시관 확대 건립 등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옥철 의원은 식용곤충의 경제성과 미래 가치의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며 경남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 청년과 창업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실현시켜줄 곤충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함께 유용곤충연구소 설치를 경남도에 건의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의원은 마산 로봇랜드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김경수 도지사에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에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자리 배정을, 김지수 의장에겐 마산 로봇랜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규정 위반, 야간, 공휴일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경남도에 촉구했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오근숙 의원은 어족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생사료의 사용을 우려하며 경남에 특화된 맞춤형 배합사료 연구와 더불어 어민들 스스로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남도의 관계기관에 계도를 촉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성낙인 의원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공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정한 인사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 계급 정년제 도입 및 실국장의 고시와 비고시 출신 할당제 방안 등 고위직의 조화로운 인사 운영을 건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은 가야사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진행 사항과 추진 계획,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가야사 연구보건 사업을 제도적 기반 마련과 가야 역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만들겠다고 답변했고 특별교통수단 질의에 관해선 시군 협의를 통한 방안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욱 의원은 경남도의 10대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중 하나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확충과 광역도로망 확충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집행부는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35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 밝혔고 광역도로망은 김해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 재정적 부담 등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경남의 발전을 위해 추진 방안을 지속하여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은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노력 여부를 함께 질의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1차 사업과 2차 사업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협의 지연과 투자 유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웅동 1지구 외국인 교육기관 추진 불발로 다른 용도로 변경을 검토 중이고 북측 간선 도로는 내년도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은 경남도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경남교육청에는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6개소에 매년 도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장례비,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지원과 운영 연구 지원 예산을 편성해 경남형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모델을 정립해 교육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은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부전 마산 간 복선전철 대응 전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남도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도 해역 특성에 맞는 해양 쓰레기 오염 원벌 조사와 피해 상황 분석을 토대로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고 복선 전철의 경우 준고속열차와 전동열차를 투입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동해 남부선의 사례처럼 부전에서 마산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부산, 창원, 김해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남태국 의원은 경남 항로화 주식회사 운영 관련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며 경남도가 설립한 이유와 경영 성과를 함께 질문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현재 웰리스 관광 공동 브랜드 웰스로를 개발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복리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했고 설립 이후 27건의 연구 용역 수행,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102건의 웰리스 프로그램 진행, 13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답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창원시 마산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대책을 강구하며 도의 추진 상황과 이후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집행부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재정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매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고 경남도 경찰청에서 창원시 교육청과 함께하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탈성매매 여성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 법률,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삼동 의원은 사회혁신추진단의 추진계획, 2019년 지방채 발행 이유 및 사용 내역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경남도 김경수 도지사는 사회혁신 추진을 위해 다진 제도적 기반으로 내년엔 사회혁신 주체를 다양화하고 시군에도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2019년 지방채는 가용 재원 확충을 위해 1,000억 원을 발행했고 지방도 확포장 300억 원, 하천 재해 예방 사업 600억 원,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100억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